네, 9.10절부터는 고주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앰프에서 이렇게 주파수 응답이 있을 때 앞서에서는 로우 쿼터 프리퀀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하이 쿼터 프리퀀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밀러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커패시턴스를 이제 스플릿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 밀러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로를 제가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어떤 임피던스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다. 예, F라고 할까요? 임피던스니까 뭐 저항일 수도 있고 RLC 뭐 RLC 조합 아무거나 되겠죠. 그럴 때 이쪽 전압이 만약에 V1이고 이쪽 전압이 V2다 라고 할 때에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와 같이 끊어서 스플릿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 역시 탭을 안에 등가 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V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V1이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V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 노드라고 해서 뭐 보통 학생들이 이제 노드라고 하면 뭐 무조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고요.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어떤 와이어 선상에 있는 어느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임피던스 좌우측에 있는 부분, 양단에 있는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V2가 이 V1의 K배다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탭은 안에 등가 회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저항이 얼마냐면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유사하게 이 경우에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에서 봤을 때 이 몽땅 다를 탭을 안에 등가 회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앞 왼쪽 것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른쪽 것도 이렇게 바뀌고 끊어져 있죠. 이게 지금 완전히 끊어져 있죠. 네, 이렇게 끊어진 회로로 바뀌면 훨씬 더 그 추후의 회로 해석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끊어놓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부터 먼저 얘기하면 여기 써 있지만 여기 V1과 V2가 K배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거를 스플릿하게 되면 여기는 이 저항을 1-K로 나눈 만큼의 저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즉 태분한 등가 저항이 그 정도다 라는 거고 반대로 이쪽은 1-K분의 1배 1 over K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K배일 때 그렇다고 하면 좀 이 회로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좌우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갈 때는 K분의 1배가 되겠죠. V2와 V1의 관계는 V1은 V2의 K분의 1배가 되겠죠. 따라서 V2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V2고 여기는 K분의 1의 V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이렇게 할 때는 K배, 이렇게 할 때는 K분의 1배가 되니까 앞서 만약에 이걸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K에 해당되는 부분이 K분의 1로 바뀌기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습니다. 즉
여기 V1 기준으로 여기를 K배의 V1으로 하는 것이 이거 구할 때 쓰는 거고, 여기 V2 기준으로 이쪽을 K분의 1배의 V2로 하는 것이 이쪽을 구할 때 이제 쓰는 게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K는 V1과 V2 사이에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압의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말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 치워도 되겠다. 자,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전류를 먼저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탭을 안에 등가 저항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계, 아이고, 자, 이런 관계가 있는 상태, 이렇게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탭을 안에 등가 저항으로 바꾸면 I분의 V1이라고 하는 그런 임피던스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 아, 이걸 여기다 그릴 거 그랬네. 여기를 이렇게 V1 한 다음에 이렇게 등가 회로를 구하나 이렇게 하나, I하고 V1 관계, I하고 V1과의 관계식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등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하고 V1과의 관계를 구하면 됩니다. 그게 같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하고 V1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I와 V와 G 간의 관계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쉽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GF가 있고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여기가 V1, 여기가 V2니까 여기를 이렇게 I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는 G구나. 임피던스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되니까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V1과 V2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주어진 거니까. 네. 주어진 걸 활용해서 기본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네, 요 I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V2 대신에 이거는 뭐랑 같습니까? V2는 K배의 V1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놔뒀네요. 예. 마지막에 대입했습니다. 자, 이제 V1 분모 분자를 V1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값이 지금 K니까 대입하면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서 이 탭을 안에 등가 저항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끊어져 있는 거죠. 자, 유사하게 이쪽에서 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하게 네,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V2일 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의 탭을 안에 등가 저항을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i가 들어가고 있죠. i가 지금 이렇게 i였으니까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i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G2를 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얼마가 됩니까? 아까 이게 K배였으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은 V1은 K분의 1의 V2가 되겠죠. K분의 1의 V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V2분의 V1이 K분의 1인 거죠. 이거 위아래로 뒤집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탭 안에 등가 회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i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i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i, 이 i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하고 분모 분자를 v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v2분의 v1은 아까 이거 역수니까 k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2는 이렇게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쭉 이어져 있는 어떤 임피던스가 있는데 그 양단의 전압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스플릿해서 등가회로, 등가저항, 태분한 등가저항이죠. 이 형태로 스플릿한 형태로 등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회로의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